안녕하십니까. 시애틀 부동산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2025년 워싱턴주 최우수 공립고등학교 순위 분석 보고서를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단순히 어디가 1등이냐 이걸 넘어서 이 순위표의 숨은 규칙은 뭔지, 그리고 이 학교들이 왜 특별한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오늘 분석이 꽤 흥미로울 거예요. 저희가 먼저 상위 10개 학교의 면면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단순히 이름만 읽는 게 아니라 각 학교가 가진 고유의 캐릭터를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캐릭터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순위를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 같은 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이 왜 강세인지, 아니면 특성화 교육이 왜 뜨는지 같은 큰 그림이요. 여러분이 이 정보를 그냥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1위 학교네요. 레드먼드에 있는 테슬라 스템 하이스쿨. 와, 전국 순위가 무려 18위라고 해요. 그렇죠. 이름부터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딱 정체성에 드러나잖아요. 네, 모든 걸 건 학교라는 느낌이 확 오네요. 근데 위치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는 레드몬드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역의 산업 특성이랑 학교의 교육 방향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아주 전략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국 18위라는 건 정말 네, 단순히 워싱턴주 1등을 넘어서 미국 전체의 영재들이 경쟁하는 무대에서도 최상위권이라는 증거고요. 이어서 2위는 벨뷰의 인터내셔널 스쿨, 그리고 3위도 벨뷰에 있는 뉴포트 시니어 하이스쿨이에요. 벌써부터 벨뷰 지역 이름이 2번이나 나오네요. 네,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패턴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벨뷰 교육구의 힘이죠. 뉴포트는 특히 자료를 보니까 우수한 교사진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뉴포트는 전통적인 강호인데 우수한 교사진이라는 평가는 그냥 스펙 좋은 선생님이 많다는 뜻을 넘어서요. 아, 그런가요? 네, 학생들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4위는 조금 독특해요. 트루킬라에 있는 레이스백 에비에이션 하이스쿨. 이름 그대로 항공특화 고등학교네요. 자료를 보니 보잉필드 바로 옆에 있다고 하던데 진짜 대단한데요. 상상만 해도 재미있지 않나요? 교실 창문 너머로 실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보면서 항공공학을 배우는 거예요. 와,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환경인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여기서 1위인 테슬라 스템이랑 4위인 레이스백 에비에이션을 묶어보면요. 특성화 교육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최상위권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러네요. 모든 걸 다 잘하는 학교가 아니라 한 분야를 그냥 압도적으로 파고드는 학교들이 정상에 있다는 점,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5위는 시애틀의 링킨 하이스쿨입니다. 시애틀 교육구 내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네요. 자, 그럼 상위 5개를 정리해보면 그림이 명확해져요. 네, 1위와 4위는 스페셜리스트 모델이죠. 그리고 2위, 3위, 5위는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올라운더 모델이고요. 아, 두 가지 다른 유형의 학교가 모두 최상위권에 있다는 점, 이게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관전 포인트예요. 계속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6위는 베인브리지 아일랜드의 베인브리지 하이스쿨. 여긴 졸업률하고 시험 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섬에 있으니 교육 환경도 독특할 것 같고요. 베인브리지 아일랜드는 교육열이 높고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로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네네. 학교의 성과가 단순히 학교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지원과 분위기 속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이런 학교들은 성적 이상의 뭔가가 있어요. 7위는 다시 벨뷰로 돌아오네요. 인터레이크 시니어 하이스쿨. 아, 인터레이크. 이 학교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순위의 비밀 코드를 푸는 열쇠 같은 곳이에요. 비밀 코드요? 네, 바로 IB, 그러니까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으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아하, IB 프로그램. 맞아요. 이 학교가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평가 기준을 들여다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밀 코드는 잠시 아껴두고요. 8위는 머서 아일랜드의 머서 아일랜드 하이스쿨입니다. 이 학교는 학업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클럽 활동 같은 그 균형 잡힌 교육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전형적인 올라운더 명문고 느낌이네요. 그렇죠.
앞서 나온 베인브리지 아일랜드와 비슷하게 머서 아일랜드 역시 부유하고 교육열 높은 커뮤니티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학교죠. 쿠버 아이텍 프레퍼레터리입니다. 여기도 기술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중점을 둔다고 하니 또 다른 형태의 스페셜리스트 학교로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실리콘 포레스트라고 불리는 포틀랜드 밴쿠버 지역의 기술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는 게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우는 방식이라 협업 능력이나 창의력을 기르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그리고 대망의 10위는 또 벨뷰입니다. 벨뷰 하이스쿨이네요. 와, 이걸로 탑 10 안에 벨뷰 교육구 소속 학교가 무려 4개나 포함됐다는 사실이 확정됐어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2위 인터내셔널 스쿨, 3위 뉴포트, 7위 인터레이크, 그리고 10위 벨뷰 하이까지. 같은 교육구 안에서도 각각 국제교육, 우수교사진, IB 프로그램, 전통 커리큘럼이라는 다른 강점을 가진 학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야. 이쯤 되니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맞아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렇게 탑 10을 쭉 훑어보니까 벨뷰가 4곳, 특성화학교가 3곳, 뭔가 뚜렷한 패턴이 보이는데 이 패턴의 이유를 알려면 결국 이 순위를 매기는 설계도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를 보면 여러 평가 지표가 있지만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 대학 준비도예요. 무려 30%입니다. 30%나요? 네, 그 외에 주 평가 시험 숙련도와 성과가 각각 20%, 졸업률이 10% 정도고요. 대학 준비도라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대학 준비도라는 게 아주 재밌어요.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 비율이 아니에요. 네. 비유를 하자면 고대학교 육상팀이 있는데 우리 팀원들이 평소에 얼마나 빨리 달리나 이걸 재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뭘 재는 거죠? 우리 팀원 중 몇 명이나 실제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서 통과했는가를 보는 것과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AP나 IB 시험이 바로 그 올림픽 선발전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제 대학 학점으로 인정되는 어려운 시험에 도전해서 통과한 학생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로 줄을 세운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이 지표는 12학년 학생들이 AP 또는 IB 시험을 최소 하나 이상 치르고 거기서 합격 점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로 측정돼요. 아, 그래서 아까 7위 인터레이크 고등학교가 비밀 코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IB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학생이 많을수록 대학 준비도 점수가 수직 상승하는 거죠. 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군요. 네, 자연스럽게 전체 순위도 올라가는 구조인 거고요. 흥미롭네요. 근데 그럼 이 순위는 어쩌면 가장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학교 순위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학생들을 대학 수준의 공부로 계속 밀어붙이는 게 꼭 긍정적이기만 한 건 아닐 텐데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비판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순위를 볼 때는 이 학교에 가면 무조건 명문대에 간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요. 네?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학업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아, 그렇군요. 학문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걸 즐기는 학생에게는 최고의 환경일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순위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희가 앞에서 계속 감탄했던 부분, 벨뷰 교육구의 독주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톱10의 4개 학교라니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비결의 가장 큰 단서가 바로 교사진의 질에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벨뷰 교육구는 교사의 40% 이상이 전국위원회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40%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미국 전체 교사 중에 이 인증을 가진 사람이 약 3%에 불과해요. 네, 3%요? 네, 교사 자격증 외에 추가로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아주 까다롭고 힘든 절차거든요. 그런데 벨뷰는 그 비율이 40%가 넘는다는 거죠. 이건 정말 경이적인 수치예요. 와, 상상 이상이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거요? 교사 인증 비율이 높다는 게 정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랑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원래부터 교육열이 높은 학생들이 모이고 지역사회가 부유해서 교육에 투자할 돈이 많은 게 더 큰 이유는 아닐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이게 뭐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랑 좀 비슷해요. 아, 뛰어난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거고, 또 그런 학생들이 모이니까 교사들도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선순환 구조? 중요한 건 벨뷰 교육구가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고 그들이 계속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수십 년간 쌓아온 구조적인 강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큰 흐름이었던 특성화 교육의 성공도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1위 테슬라 스템이나 4위 레이스백 에비에이션처럼 한우물만 파는 학교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최고의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어요. 이 순위는 최고의 학교에 대한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네네. 제 조카가 어릴 때부터 레고로 비행기만 만들던 아이였는데 만약 레이스백 같은 학교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정말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아, 모든 아이를 똑같은 틀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는 수학, 과학을 좋아하니까 무조건 테슬라 스템이 최고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 학교의 집중적인 커리큘럼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방식이 우리 아이의 성향과 정말 잘 맞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US 뉴스 순위가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도 자료에서 친절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아, 다른 기준도 있나요? 네, 니체 같은 다른 평가기관에서는 커크랜드의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스쿨을 학업 역량 부문에서 매우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고 나와요. 평가 기관마다 순위가 다르다는 건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US 뉴스는 대학 준비도라는 명확한 잣대에 거의 모든 걸 걸었다면 니체는 학업 성취도 외에도 학교 시설, 클럽 활동, 학생 및 인종의 다양성 같은 요소들을 추가로 고려하거든요. 아, 보는 관점이 훨씬 더 넓군요. 네, 훨씬 더 다각적인 시선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순위가 더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이 정보는 결국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좋은 학교란 무엇입니까? 오직 학업 성취도와 명문대 진학 준비인가요? 아니면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끈끈한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인가요? 이 자료는 정답을 주는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아보도록 안내하는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오늘 여러분의 자료 덕분에 워싱턴주 최우수 고등학교 순위를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본 것 같아요. 핵심을 다시 요약하자면 상위권은 시애틀 동쪽의 킹카운티, 특히 벨뷰 지역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순위의 핵심 열쇠는 AP나 IB 같은 대학 수중의 학업 성취도에 달려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스템이나 항공처럼 한 분야에 모든 걸 집중하는 스페셜리스트 학교들이 엄청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 속 성공 사례들은 최고의 학교에 대한 정의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모든 과목을 두루 잘 가르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소위 만능형 학교가 최고로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테슬라 스템의 과학기술, 레이스페디의 항공, 인터레이크의 IB 프로그램처럼 뚜렷하고 전문적인 정체성을 가진 학교들이 그 분야에서 압도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낼 교육 모델은 과연 모든 것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만능형 모델일까요? 아니면 한 가지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탁월하게 해내는 특화형 모델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